카카오톡을 핸드폰으로 열어보시겠어요? 자, 지금 저는 핸드폰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카카오톡을 열시면은 이렇게 카카오톡 창이 나와요. 자, 여기서 보시면 요 사람 모양의 아이콘 있죠? 요 사람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시고요. 여기에서 이 윗부분의 검색바에다가 검색하시고자 하는 걸 적으시면 돼요. 지금 제가 검색을 해보라고 한 거는 골뱅이 한일이라고 적으라고 했었어요. 그쵸? 지금 보면은 제가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려놓은 게 골뱅이 한일이라고 검색하세요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실제로 검색창에 골뱅이 한일 이렇게 찾아보시면요, 플러스 친구에 제가 먼저 올려놓은 한일 컴퓨터 학원의 플러스 친구 창이 뜨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골뱅이를 안 적고 한일이라고 적으면 한일이라는 게 들어간 모든 것들이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친구라든지 채팅방에 있는 어떤 한일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들이 다 나오다 보니 한일 문화 경제 포럼이나 뭐 한일 병원 이런 데들도 나오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찾을 때 쉽게 찾게 하기 위해서 검색용으로 만들어 놓은 게 골뱅이 한일이라고 한 이 부분인데요. 이따가 검색용 이름으로 설정할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검색용 이름은 사람들이 치기 쉬운 걸로 이름을 설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어쨌든 검색을 해보셨나요? 찾으셨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 이제 눌러보시면요, 요렇게 뜰 거예요. 그러고 저는 지금 친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친구에 플러스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데, 만약에 친구가 아닌 상태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 친구 추가로 이렇게 뜰 겁니다. 요거 친구 추가 한 번만 눌러볼까요? 그러면 광고 메시지를 뭐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와 함께 확인을 누르면 친구 추가가 완료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요 창은 저의 그 플러스 친구의 미니홈 창이에요. 그래서 한일 컴퓨터 학원의 간단한 설명이 적혀 있고, 그리고 제가 여기다 설정을 해놓은 프로필 사진과 배경 이미지가 이 위에 보이죠. 이따가 요거 깔아보려고 아까 사진을 좀 다운받아 주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밑으로 좀 내려보면요, 여기가 이제 미니홈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내용을 이런 식으로 게시글, 원래 우리 블로그에 올리듯이 쉽게 게시글을 올려서 사람들이 이 미니홈에 온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그렇게를 해놓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넘겨가면서 내가 만약에 보고 싶은 정보를 눌러서 볼 수 있는 그런 카드 뉴스 형식으로 올려진 게시글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혹시 시간이 된다면 한번 만들어 볼까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블로그에 있는 글을 같이 볼 수 있게 연결을 해 놓은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사진만 이렇게 올려놓은 경우들도 있죠. 자, 어찌됐건 간에 내가 만약에 상담을 한다라고 한다면 전화하기를 누르면 바로 이렇게 전화를 할 수 있게 걸려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제 전화번호를 넣어놔서 그래요. 아니면은 1대1 채팅을 하겠다. 그러면 이 1대1 채팅창을 눌러보시면 채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한번 눌러보세요. 어디냐고요? 우리 지금 여기 한일 컴퓨터 학원에 와 있고, 여기서 1대1 채팅 요거를 누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뜨는 요 메시지는 뭐냐면 친구 추가가 되었을 때 뜨는 웰컴 메시지예요. 이 웰컴 메시지의 앞부분에는 사진을 제가 집어넣어 놓았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사진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간단한 설명도 제가 입력을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그 설명 부분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여기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는 부분에 채팅을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안부 인사 정도 적어보시겠어요? 뭐 안녕하세요도 좋고요, 반갑습니다도 좋고요, 뭐 아무거나 한번 적어보세요. 네, 예를 들어서 네, 누가 보내주셨네요. 자,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경우
저한테는 이렇게 창이 떠요. 이게 어디에 뜬 거냐면 팝업으로 이렇게 화면이 뜬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윗부분에 P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이 플러스 친구를 우리가 들어가서 보면은 이 관리자 센터로 들어가서 이 사람과 같이 채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반갑습니다 라고 적고 만약 전송을 하면은 이거는 어디로 가냐면 상대방의 일반 카톡으로 들어가게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냥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실 거고요. 제가 한 번씩 보내볼게요. 한번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보냈을 때 상대방은 그냥 카톡에서 그냥 대화하는 것과 똑같죠. 그쵸? 네, 이렇게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부담 갖지 않고 친구 추가를 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바로 이 플러스 친구라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친구라는 이 기능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상업용으로 우리가 카카오톡을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좋은 점은 뭐냐면 친구로 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정보가 일단 남죠. 그러면 제가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벤트 메시지 같은 걸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는 이벤트 메시지를 보내보는 거를 진행해보기 위해서 한번 친구 추가를 해보게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실제 상담은 친구 추가를 하지 않고도 진행이 가능해요. 네, 그런 것 정도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플러스 친구를 직접 만들어 보는 걸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플러스 친구를 만들기 위해선 일단은 구글의 크롬을 좀 활용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모바일하고 연결되는 건요, 크롬이 좋아요. 그래서 크롬 창에서 여기 검색하는 이 부분에다가 플러스 친구라고 쳐주세요. 플러스 친구라고 치셨나요? 그렇다면 플러스 친구 관리자 센터라는 게 나와요. 그럼 여기를 이제 눌러서 플러스 친구 관리자 센터. 세상의 모든 비즈니스를 위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지금 무료로 만들어 새로운 비즈니스 홈을 경험하세요. 네, 원래 이런 선전 동영상이 나와요. 자, 여기 위쪽에 보시면 플러스 친구 만들기랑 관리자 로그인이 있을 겁니다. 자, 플러스 친구 만들기를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카카오톡의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적어서 로그인하는 창이 나와요. 그럼 여기에다가 본인의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적어주세요. 카카오톡의 아이디 비밀번호 모두들 아시죠? 자, 저 같은 경우는 플러스 친구를 이미 쓰고 있기 때문에 관리자 가입하기 창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일단 이렇게 로그인 해보시면 처음 들어가신 분은요, 플러스 친구 관리자 가입하기라는 창이 뜰 겁니다. 거기에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적는欄이 있는데요. 이름 부분에는 본인의 이름을 정말로 적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번호 그 저장하지 말아야죠. 그럼 비밀번호니까 예, 본인 집의 컴퓨터에선 저장하는 게 맞고 지금 여기선 저장 안 하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이름하고 전화번호, 실제 전화번호랑 실제 이름 적으셔서 인증하셔야 돼요. 그리고 약관에는 동의를 해주시고 관리자 가입을 먼저 진행을 해주세요. 그래서 관리자 가입이 완성이 되면은 플러스 친구를 만드는 창이 뜰 거예요. 인증을 다 거치면은 새 플러스 친구라고 해서 노란색 버튼이 있죠. 네, 눌러주세요. 그게 여기서는 저는 이렇게 떴는데요. 저는 플러스 친구를 만들어 놓은 게 4개가 있어서 그래요. 자, 플러스 친구는 총 10개까지 만들 수가 있고요. 플러스 친구를 지우고 다시 만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여기 저도 새 플러스 친구 만들기를 이제 누를게요. 자, 이렇게 누르면 플러스 친구 개설하기라고 나왔어요. 자, 여기에서 플러스 친구 이름은 이제 플러스 친구의 이름을 이제 적게 되는데, 요 이름이 어디에 뜨는 메뉴냐 한번 보여드리면요. 아까 전에 검색창에서 검색할게요. 제가 골뱅이 한일 이렇게 해서 쳤잖아요. 이렇게 검색했을 때 요 앞에 뜨는 요 제목이 바로 플러스 친구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20자 이내로 지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한번 지어볼게요. 저는 블로그, SNS, 마케팅 이런 정도로만 적을게요. 마음에 드시는 대로 적으세요. 지금 어차피 실습이니까. 어차피 플러스 친구는요, 만들고 제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거하는 데는 조금 기간은 걸려요. 그래서 지워지는 그 기간이 지나면 지워지기도 하고 얼마든지 또 만들 수도 있고 하니까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그 다음 여기 검색용 아이디 있죠? 아직 다 안 작성하셨는데 저를 치셔서. 자, 여기 검색용 아이디라는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여기 아까 골뱅이 한일 쳤더니 얘가 나왔어요. 그쵸? 이게 바로 검색용 아이디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검색해서 들어가는 아이디가 검색용 아이디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 이 검색용 아이디는 복잡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좀 간단하게 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만약 적고 딴 데를 눌러보면 얘는 존재하는 아이디다 라고 뜨죠. 누가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적어도 있을걸요? 왜냐면 잘 쓰는 거니까. 그럼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 얘는 없네요. 그쵸? 자, 이렇게 어떤 것이 존재하면 안 돼요. 그래서 검색용 아이디를 간단하게 가급적 지으시되, 이미 쓰고 있는 아이디면은 이게 검색용 아이디로 쓰실 수가 없으실 테니까 몇 번 아마 시도를 하시면 아마 간단하면서도 본인이 쓰실 만한 그런 아이디를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검색용 아이디 한번 지어보세요. 그러고 카테고리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카테고리를 설정하시는 거예요. 카테고리는 나중에 수정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식이 있죠. 얘를 카테고리를 안 적고는 확인을 눌러서 등록이 안 돼요. 그래서 카테고리도 적도록 할 거예요. 뭐 간단하게 관련된 걸 그냥 누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주제가 있죠. 뭐 난 서비스다. 그럼 서비스로 두시고, 카테고리에 뭐 다른 어떤 뭐 부동산 서비스다. 그럼 부동산 서비스. 이런 식으로 두시면 돼요. 저는 기관 단체로 해볼게요. 그러면 기관 단체에서는 저는 어디에 해당되나요? 그냥 기관 단체 일반에 해당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카테고리는 가급적 그냥 해당되는 그런 카테고리로 정하시면 돼요. 카테고리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아니라서 그냥 비슷한 거 그냥 고르시면 됩니다. 이거 4개 다 해요? 아니요. 카테고리 요 앞에 것만 하시면 돼요. 이 뒤에 카테고리 2번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 여기 소개 메시지인데요. 이 소개 메시지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요렇게 검색을 했을 때 요 밑에 뜨는 요거 있죠. 뭐 한일, OA, 그래픽, 전산회계, 뭐 정보처리 등 죄송해요. 상담 요렇게 적혀있는 이 부분.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눌러서 들어갔을 때 이 밑에 이렇게 적히는 이 부분, 이게 바로 소개 글인 거예요. 그래서 소개 메시지도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해요. 간단하게만 적어주세요.
소개글을 간단하게 소개글을 적어주시면 되겠고, 프로필 사진에는 아까 전에 다운받으신 또는 컴퓨터에 있는 사진들을 일단은 넣어보도록 할 건데요. 나중에 실질적으로 쓰실 때는 가급적이면 사이즈를 맞춰서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의도대로 사진이 나오겠죠. 그래서 권장 사이즈는 640에 640 픽셀로 JPG로 되어져 있는데, 그런 사진이 있으시면 넣어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그냥 아까 전에 받으신 사진 아무거나 집어넣도록 할게요. 네. 자, 그 다음 여기 배경 사진도 마찬가지로 권장 사이즈는 800에 346 픽셀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나중에 그렇게 제작을 해주시고요. 지금은 아무거나 넣어주세요. 지금은 아무거나 넣어주세요. 나중에는 만들어서 넣으셔야 돼요. 파일 선택하셔서. 자, 그리고 다 되신 분은 노란색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플러스 친구 개설 완료라고 이렇게 떴고요. 처음에는 비공개로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공개 설정을 ON으로 변경하라고 하죠. 자, 여기 밑에 공개 설정하러 가기, 여기를 누르시면요, 이렇게 플러스 친구 관리자 센터의 맨 밑에 정보창으로 넘어와요. 그래서 관리 상세 설정 창이 지금 화면인데요. 여기서 아까 보셨듯이 이 플러스 친구 이름 부분은 변경이 가능해요. 하지만 변경은 친구 수 100명 이하일 때 한 번만 이름 변경이 가능하니까 변경을 실질적으로 못한다고 생각하시고 좀 신중하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름을 내가 두 번째 변경할 때는 플러스 친구를 삭제하고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경우일 테니까, 예, 일단 처음에 좀 잘 설정해서 이름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친구 수 100명 이하일 때 한 번 이름 변경 가능해요. 그리고 검색용 아이디는 변경하는 창이 없죠. 얘는 변경을 못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홈 URL이라고 해서 이 플러스 친구 자체에 URL 주소가 있어요. 그럼 내가 이거를 활용을 한다 라고 한다면 이걸로 버튼 같은 걸 만들어서, 상담하기 버튼 같은 걸 만들어서 실제 누르면 이 지금 플러스 친구로 넘어가게끔 그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블로그에다가 쭉 내용을 적을 때 맨 밑에다가 상담하러 가기라는 버튼을 임의로 이제 뭐 포토샵이면 포토샵, 포토스케이프면 포토스케이프로 제작을 해요. 그렇게 해서 요 URL 주소를 링크로 걸어준다 라고 하면은 바로 모바일 상태에서도 그걸 눌러서 상담을 하러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좀 유용하게 활용을 하실 거예요. 요 카테고리 여기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했고, 소개 메시지도 바꿀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두시면 되겠고요. 밑에 부가 정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위치 정보랑 홈페이지, 전화번호, 이메일 이런 부분들 넣으실 수 있으시면 가급적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밑에 보시면 플러스 친구 홈이 있어요. 여기서 홈 공개를 ON으로, 검색어용도 ON으로, 그리고 지금 스토리 채널은 카카오톡에 스토리 채널이 있는 경우에 연결하시면 되고요. 없으시면 연결하실 필요가 없죠? 네, 요렇게 지금 맞추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먼저 진행을 해주세요. 플러스 친구를 나중에 삭제하실 때는 여기 지금 보시면 제가 화면을 조금 늘려놔서 그런데 플러스 친구를 삭제도 가능하세요. 근데 삭제를 할 때는 삭제 대기 상태로 전환이 되며 7일 후에 완전히 삭제가 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일단 설정까지만 해주시면 되세요. 자, 요거 확인까지 아까 누르셨나요? 요거 확인 누르시면 프로필 정보를 수정했습니다 라고 뜨는 거, 여기까지 아마 아까 하셨어요. 네, 누르셨을 거고, 실제 나중에 업무를 보실 때는 요 부가 정보를 채워 넣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홈페이지가 없으시면 일단 블로그 주소라도 그렇게 채워 넣어 가지고 두시면 화면상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요, 일단
제 플러스 친구를 먼저 들어가서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여기 홈 잠깐 눌러서 들어갈게요. 자, 여기 옆에 보면 정보라는 부분에서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원 홈페이지 주소 넣어놓은 거 이렇게 보이죠? 그럼 이렇게 누르면은 학원 홈페이지로 이렇게 넘어가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거 바꿔야 되는데 조만간 바꿀게요. 자, 어찌됐건 간에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정보를 넣어주시는 게 나중에는 필요로 하세요. 전화번호랑 뭐 메일이랑 연락처 뭐 가급적이면은 다 넣으세요. 지금은 연습용이니까 하실 필요는 없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좀 보시면 여기 동그란 버튼 있을 거예요. 요거를 눌러보시면요. 여기 지금 우리가 프로필로 설치를 해놓은 그 프로필 사진과 커버 사진을 같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여기 눌렀어요. 여기.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 사진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조그만하게 카메라 모양이 그려져 있죠? 이 부분을 눌러서 사진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고요. 여기 배경 편집을 누르면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배경으로 편집을 이렇게 바꿔서 넣을 수가 있는 거니까 얼마든지 이게 바꾸는 건 가능해요. 나중에 편하게 활용하시면 돼요. 자, 지금은 어떤 걸 볼 거냐면 이쪽에 있는 이 버튼 만들기를 가볍게 볼 거예요. 자, 버튼 만들기를 한번 눌러 보시겠어요? 자, 여기 끝에 아까 제 홈페이지, 제 플러스 친구에는 전화기가 있었죠. 그래서 요거를 전화기로 연결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동영상 보기, 더 알아보기, 참여하기, 문의하기 등의 여러 가지를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쇼핑몰을 운영한다. 그럼 전화기보단 주문하기로 가게 하겠죠. 그래서 연결된 웹사이트 주소에는 그 쇼핑몰의 주소를 넣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애플리케이션의 링크를 설정한다. 그럼 얘 눌러서 앱 링크로 연결을 해주시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는 주문하기 이런 걸로 연결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연습해 보시려면은 아마 조금 더 편한 거라면 아마 전화하기가 제일 편할 거예요. 여기 되게 다양해요. 스토어도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웹사이트 자체로 이렇게 연결을 할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물론 정보란 가서 웹사이트를 누르면 웹사이트를 연결해서 볼 수는 있지만 실제 그렇게 보지 않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럼 웹사이트로 내가 가게 하겠다. 그럼 이렇게 웹사이트를 빼놓으면 되고 만약에 내가 쇼핑몰을 한다. 그러면은 아까 보셨듯이 구매하기라든지 아니면은 주문하기라든지 스토어 같은 걸로 연결하시면 되겠죠. 구매하기랑 주문하기 실제 차이가 없어요. 그냥 버튼 모양의 차이거든요. 해서 요거를 만약 연결한다면 연결된 웹사이트 주소를 연결해서 확인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좀 편하게 하려면 전화하기가 편하겠죠? 네, 지금은 전화하기로 해놓을게요. 그래서 전화번호는 그냥 본인 전화번호 적어보죠 뭐.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요거 누르면 사람들이 이제 나한테 전화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휴대폰 주소래나 휴대폰 전화번호를 넣었지만 이 부분에다가 기관의 전화번호를 넣으면은 기관 전화로 연결이 되겠죠? 네, 확인 누르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전화하기라는 버튼이 연결이 됐어요. 자, 여기까지 어렵진 않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요. 요 옆에를 조금 볼게요. 밑에를. 여기에 보시면은 블로그 SNS 마케팅의 뭐 새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지금 미니홈 밑에 적혀지는 게시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게시글을 한번 적어 볼 건데요.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제목을 적고 내용을 적을 수 있게 바뀔 겁니다. 여기 클릭해 보세요. 네. 그래서 제목에다가는 뭐
그냥 오늘 날짜하고 연습 적을까요? 4월 27일 연습.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고, 여기는 이제 내용을 적는 데죠. 그럼 이 내용을 적는 데다가 클릭하시고, 마찬가지로 플러스 친구 개설, 이런 식으로 가볍게 한번 적어보죠. 여기 지금 내용을 적는 데는 2000자까지 내용을 적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한번 일부러 이렇게 홈페이지 주소를 적어 볼게요. 연결되나 한번 보려는 거니까 이거는 적어 보셔도 되고 냅둬도 돼요. 이따가 제가 누르는 거 보시면 될 테니. 자, 밑에 여기 사진을 누르셔서 사진도 그냥 심심하니까 하나 넣어볼까요? 사진에 대한 설명도 적으실 분은 설명 추가해서 밑에다 설명도 적어보셔도 돼요. 자, 더 추가하실 분은 추가하시면 되고요. 발행은 지금으로 해서 등록 한번 누르겠습니다. 네, 성공적으로 발행되었습니다. 확인 뜨면은 이렇게 지금 보일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한번 게시글 올려보셨을 건데요. 여기 보시면 아까 URL 링크 적으신 거 요걸 누르면 이렇게 링크가 연결되게도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링크 주소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다는 거 말씀드리고자 했고요. 근데 지금 요건 제가 연습을 하면서 보여드리려고 친 거라서 지금 연습하실 때는 안 적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요거가 일단은 블로그랑은 조금 다른 점이라고 얘기한다면 글을 적을 때 글 사이에 그림을 넣거나 그렇게는 안 돼요. 그러니까 글을 다 적고 그림은 맨 밑에 들어가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지니까 그런 사항만 좀 참고하시면 아마 그림 넣는 거는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요 게시글에 대해서 보시면요. 요 옆에 이렇게 차트 모양 그래프 있죠. 요걸 눌러서 이 포스트를 누가 유입을 해서 들어왔고 방문자가 친구냐 아니냐, 방문자 반응이 좋아요나 공유가 눌려졌느냐, 요런 것들을 이렇게 조회하는 통계도 있고요. 그 옆에 땡땡땡 여기를 누르면 이 URL을 복사해서 내가 다른 데다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얘가 내가 어떤 공지사항과 같은 거라면 상단에 고정돼 있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정하실 때 수정하기나 삭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게시글 남길 수 있다는 거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이 게시글 옆에 보시면 여기 땡땡땡 없나요? 없을 리가요. 지금 등록은 안 눌렀네. 등록까지 하셔야죠. 지금 편집상에서는 당연히 안 뜨죠. 아까 발행하는 것까지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보고 넘어가려고 게시글 한 번 더 적어 볼 거예요. 자, 여기 다시 한 번만 클릭해 볼게요. 이번엔 카드뷰 보려고요. 자, 게시글 다시 클릭해서 여기 제목하고 내용 마찬가지로 그냥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목은 일단 4월 27일 연습 2 이렇게 적을까요? 그리고 지금 연습할 거는 카드뷰 작성이니까 여기 내용에다가 카드뷰 만들기 이런 식으로만 적어보죠. 카드뷰예요. 네. 여기 지금 오른쪽에 있는 카드뷰라는 기능을 한번 보려고 해요. 아까 여기 사진 넣는 거 해봤잖아요. 그쵸? 이렇게 사진을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열기해서 사진 넣는 건 아까 해봤잖아요. 그래서 사진하고 동영상은 그냥 이렇게 집어넣는 거거든요. 업로드를 해서 올리면 최대 4기가까지 이렇게 올라간다 라는 거고, 링크는 링크 URL을 넣어서 연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별하게 어려운 게 없을 거라서 얘네들은 그냥 사진 한번 넣어 보신 걸로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요. 요 카드뷰는 한번 보려고요. 자, 카드뷰 만들기 일단 적으셨죠? 사진 넣지 마세요. 지금 취소하세요. 네. 지금 요 끝에 카드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 카드뷰 형식으로 만드는 게 가능해요.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창에서 일단 다시 보여드리면, 자, 여기 지금 제가 올린 사진 중에 요거 있죠. 보면은 개강 과정 안내, 방학 특강 안내해서 어린이 코딩 수업, 뭐 컴퓨터 방학 특강 이런 식으로 올려진 게 카드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누르면 그에 대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 여기서 더 자세하게 보려면 일정 보러 가기라는 아이콘을 누르면 그에 대한 일정이 들어있는 랜딩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 거, 이런 게 카드뷰라고 해요. 실제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찾으면, 예를 들어 이런 메시지가 왔어요. 그럼 제가 만약 이런 데를 눌러보면은 뜨는 창이 요런 게 일종의 카드뷰로 되어 있죠. 그쵸? 네, 요렇게 만드는 게 우리 가능한 거예요. 이게 카드뷰예요. 요런 게. 자, 일단 설명드리느라고 한번 말씀드렸고, 다시 이제 보죠. 그래서 타입은 기본형과 쿠폰형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쿠폰을 만들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쿠폰형은 하지 않을 거고요. 기본형으로만 봐주세요. 그리고 이미지는 정사각형과 세로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사각형으로 우리는 사진을 하나 올려보도록 할게요. 권장 사이즈는 원래 720에 720 픽셀로 만드시는 게 권장 사이즈고, 나중에 마케팅을 직접 하실 때는 이 사이즈로 제작을 해서 집어넣으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이걸 제작하진 않을 거고, 아까 전에 사진들 중에 하나를 그냥 첨부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첨부를 눌러서 사진 한 개를 골라주시고 열기 눌러주시면 여기 업로드할 사진이 이렇게 들어가죠. 네, 그럼 이미지를 이렇게 첨부해 보셨다면 제목하고 내용을 적어 볼 거예요. 저는 이거 아이들이 환호하는 이 모양을 집어넣은 게 간단하게 그냥 어린이 코딩 특강에 대한 내용을 그냥 적을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제목에다가 그걸 적으면 되는 거예요. 자, 제목 예를 들어서 어린이 코딩 특강 이렇게 적고, 내용에다가 뭐 날짜가 일단 있어야겠죠. 2018년 뭐 5월 4일 뭐 10시. 네, 이거 진짜 할 건 아니에요. 10시. 이거 지금 예정으로 그냥 적는 거라서 그냥 가볍게 적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제목하고 내용을 적으시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임의로 지은 거예요. 진짜 특강 있지 않아요. 예, 지금은 이거 여기 연습이라고 적어놔야겠다. 혹시 보시는 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저번에 진짜 놀랬던 게, 예전에 저희가 스토어팜을 원래 먼저 진행하고 플러스 친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제 비누를 가지고 스토어팜에 올리는 작업을 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수제 비누 푸르미라고 해가지고 플러스 친구를 만들었거든요. 사실 그냥 연습용 페이지이기 때문에 그냥 신경을 안 썼는데 거기로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네. 아니, 놀랬어요. 계좌번호도 알려주면서 여기로 계좌번호랬나, 주소죠. 주소도 알려주면서 예쁘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사죄를 했어요. 죄송해요. 이거 연습용이에요. 이러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 페이지를 만들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그래서 일부러 여기도 연습이라고 혹시라도 또 올까봐 적어놨어요. 제가 플러스 친구를 진행하면서 제일 좀 기억에 남았던 사건이에요. 그게. 사실 별로 꾸민 것도 없는데 주문이 진짜 들어올 줄 몰랐거든. 아니
왜 들어왔지? 진짜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아쉬워하면서 끊었어요. 살짝 고민을 한 게 수제 비누를 만들어서 팔아봐 이참에 이러고 고민을 했는데 같이 해요? 네, 농담 삼아 한번 얘기했고요. 진짜 그런 적이 있어서 네, 저한테는 참 기억이 남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자, 제목하고 내용 간단하게 지어주셨죠? 아직 요 밑에 버튼 설정이 있어요. 자, 버튼 설정을 얘를 눌러볼까요? 그러면 아까 전에 보셨던 이 갈색의 버튼이 생겨요. 그러면서 밑에는 버튼명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나오죠. 자, 여기다가 버튼명을 적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버튼 밑으로 조금만 휠을 내려보시면 이렇게 연결할 곳이라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 버튼을 만드시는 것도 URL로 연결이 되게 하실 수도 있고 전화번호로 연결이 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코딩 특강에 대한 어떤 설명 게시글 또는 블로그의 게시글로 가게 하겠다 하면은 여기다가 뭐 더 자세히 보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버튼을 만들면 되는 거고요. 연결할 곳의 URL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코딩 특강을 설명해 놓은 블로그 게시글이 있다면 제가 아무거나 좀 연결할게요. 연습용이니까. 이게 아까부터 익스플로러를 들어가면요. 이게 지금 캠타시아로 녹화를 하다 보니까 자꾸 에러가 뜨더라고요. 에러라기보다 안 들어가져요.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녹화를 몇 번 하려다가 시도를 실패를 했었거든요. 크롬에서 하면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긴 해서 일단 이렇게 들어왔고, 일단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게시글이 있다면 이거를 URL 복사를 해서 아까 요 창에다가 붙이면 되는 거죠. HTTP가 두 번 들어갔네요. 지울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이게 지금 하나 카드 뉴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만들 거면 옆에 또 플러스를 해서 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메시지로 보내면 되는 겁니다.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자, 기본형으로 만들 거고 이번에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버튼 만들어 놓으면은 되겠죠. 그래서 뭐 버튼은 예를 들어 이거는 뭐 전화로 해볼까요? 그럼 전화번호로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면은 이렇게 해서 확인하면은 이렇게 2개, 3개, 4개 계속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발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등록하시면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 이제 보내는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메시지 전용으로 발행을 해서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일단 그냥 등록할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발행이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누르면 이거 카드뷰가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실제 이렇게 누르면 해당 페이지로 넘어가죠. 자, 이런 식의 카드뷰를 가볍게 만들어 봤어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매양 우리가 카카오톡에 플러스 친구를 추가해서 받아보면요. 여러 기관들에서 이런 것들이 와요. 그러면 이거를 되게 만드는 게 어떻게 만드나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건데 실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으셨을 거고요. 이번에는 옆에 좀 세팅을 조금 더 하러 갈게요.
어떤 말씀이세요? 버튼명을 안 하고 있는데 버튼을 만드실 거면 만들고 확인하시면 되고 아니면 아니요 누르시고 확인하시면 돼요. 버튼 만드실 거면 예 해서 버튼을 만들고 아니면 아니요 눌러서 확인.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우리 메시지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해볼게요. 자, 요 메시지 부분에 보시면요. 메시지 작성과 메시지 목록, 웰컴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메시지는 뭐냐면 친구로 되어져 있는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가 없는 상태에서는 지금 메시지 작성이 별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서로 간에 친구로 추가를 해서 메시지 작성을 해보는 거를 진행을 할 거고요. 밑에 보시면 웰컴 메시지 있어요. 요거 먼저 설정을 해볼게요. 자, 이 웰컴 메시지는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친구 추가를 해요. 그러니까 플러스 친구를 찾아서 친구 추가를 했을 때 처음에 뜨는 그런 메뉴가 있었죠. 어떤 거냐면 아이고 처음에 저희 학원 그 친구 추가를 하시면 요런 메시지가 떴을 거예요. 그죠? 여기 지금 사진이 있고 학원 위치가 있고 어떤 게요? 이거는 제 핸드폰 화면이에요. 예. 핸드폰 창이잖아요, 이게. 예. 우리 이거 아까 작성해 보셨던 거. 예, 이거예요, 이거. 핸드폰 창을 제가 지금 띄워서 보여드린 거예요. 참고로. 이렇게 뜨는 거라고. 예, 그런 창이에요. 그래서 지금 플러스 친구에서는 지금 아까 요 창에서는 요 옆에서 보이죠? 자, 지금 제가 아까 웰컴 메시지 누르시라고 했고요. 그럼 메시지에서 웰컴 메시지를 가야죠. 지금 메시지 설명하고 있고 웰컴 메시지에 대해 설명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웰컴 메시지를 눌러서 확인을 하셔야죠. 홈창에서 그냥 있으시면서 저한테 어떻게 찾냐고 하시면은 제가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 창이에요. 그리고 이 창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기 원격 지원으로 제 핸드폰에 있는 화면이 보이게 그렇게 띄워서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웰컴 메시지를 이제 만들어 주실 건데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글만 나오면 뭔가 조금 이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미지를 하나 넣을 겁니다. 여기 메시지 꾸미기에 이미지를 눌러주시면 이미지를 마찬가지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마케팅 하실 때는 나중에는 이 권장 사이즈대로 이미지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겠죠. 근데 지금은 그냥 이미지를 있는 이미지 그냥 활용할 거예요. 첨부 눌러서 이미지 그냥 아무거나 넣어 보시고요. 그럼 이쪽에 이제 이미지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기본적으로 적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친구 추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내용과 친구 추가 일시는 기본적으로가 적히고 이 사이에 내가 부가적으로 어떤 내용을 적겠다 하면은 여기다 이제 메시지를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적었던 거는요. 간단하게 이런 과정에 대한 커리큘럼 같은 걸 적어도 될 테고 아니면은 여기다가 내가 만약 카페를 운영한다 그럼 카페 운영 시간이라든지 그런 걸 적어둬도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뭐 적으실 내용이 마땅하지 않으면 그냥 인사말 적으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좋아하시는 어떤 문구 있으시면 그런 문구를 적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볍게 적어 보시고 나서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확인 버튼 있을 거예요. 이 확인 버튼 누르는 것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이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적어 볼게요. 우리가 그래도 배운 것들이니까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배운 게 스토어판 부분이 지금 빠졌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들어갈게요. 자, 제가 여기다가 일부러 링크 주소를 넣어봤거든요. 어떻게 떠요? 내용에 링크 주소를 입력할 수 없습니다 라고 뜨죠. 얘는 링크 주소를 인식해서 링크 주소가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오류가 떠요. 왜냐하면 이 웰컴 메시지 같은 경우는 광고성이 포함이 되면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URL을 연결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다 작성하신 분은 옆에 노란색 확인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뜨고 마찬가지로 확인 버튼을 뜨면 웰컴 메시지가 다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만드시고 나서 나머지 부분 더 설명을 할 거라서 조금 기다려 볼게요. 자, 그러면 웰컴 메시지까지 입력을 했으니까 우리 한번 가볍게 서로 간에 그 만드신 검색 아이디를 한번 공유를 해볼까요? 아까 검색 아이디가 뭐였어요? 요 관리에 우리가 상세 설정에서 요거 검색용 아이디 만들어 놨던 거 있죠? 요거를 저희 단톡방에 하나씩 올려주시겠어요? 그래서 각각 한 명씩 이제 들어가셔서 네, 아무거나 테스트라고 적으셨어요? 앞에는 골뱅이 적고 적어주세요. 어떻게가 아니라 우리 관리의 상세 설정에 검색용 아이디 아까 만들었던 거 있었잖아요. 이거 플러스 친구 할 때 만들었던 거. 그거를 단톡방에다가 적어주세요. 저희 카카오톡 단톡방에다 적어주세요. 아까 이름 주셨던 거 있죠? 이 플러스 친구 할 때 이름 주셨던 거 그걸 단톡방에 적으시면 돼요. 한번 진행해 봅니다. 어려울 건 없어요. 제가 여기서 같이 보여드려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저가요. 최성민님 거에 플러스 친구에다가 얘기를 걸고 싶어요. 그럼 카카오톡에 들어가서 여기 이제 검색을 할 거니까 사람 모양을 누르고 여기 검색창에다가 골뱅이 에스페란자 이렇게 적고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찾아진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들어가서 이제 내가 1대1 채팅을 하려고 해보면요 안 뜰 거예요.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뜨죠. 네, 요거가 왜 안 뜨냐면 우리 아직 설정 안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나중에 볼 거고 일단은 친구 추가하는 거를 하기로 했으니까 친구 추가만 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자, 검색창에다 아까 전처럼 적을게요. 골뱅이 에스페란자 이렇게 해서 추가하실 때는 여기 옆에 요 사람 플러스를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들어가서 친구 추가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친구 추가를 확인해 보시면은 아까 전에 받은 그 아이고 잠깐만요. 1대1 채팅 보면요. 아까 전에 만든 그 웰컴 메시지를 이렇게 받아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웰컴 메시지가 오는 거 한 번씩 확인을 해보려고 하고요. 친구 추가를 각각 해보시면은 이따가 그 메시지를 보낼 때 친구들한테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지금 플러스 친구에 각각 가입을 해볼 거예요. 친구 추가를 해볼 겁니다. 자,
또 이번에는 제가 희원님 거 해볼게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요 사람 모양을 눌러서 위에 검색에다가 적으면 되겠죠. 만약에 그냥 블로그 1, 2, 3 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요, 이게 바로 뜨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이 이름을 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얘는 바로 뜬 건데, 만약에 이게 적는 중에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으면은 굉장히 여러 개지가 뜨죠. 그래서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앞에다가 골뱅이를 붙여서 검색용 아이디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 1, 2, 3 이렇게 해서 검색하면 이것만 딱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친구 추가를 하면은 확인해보면 마찬가지로 저는 여기 지금 이런 식으로 대화창에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희원님 아까 만든 거 맞으시죠? 네, 이렇게 웰컴 메시지 확인하는 거 했고요. 우리 아직은 요거 연결 안 했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 요거 연결을 해서 볼 거예요. 같이 얘기도 해볼 거고. 자, 이번엔 주니 카페 해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사람 모양을 눌러서 검색을 누르고 여기다가 골뱅이 주니 카페, 아 카페구나. 자, 요렇게 적으면 주니 카페가 뜨죠. 그럼 여기 눌러서 친구 추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근데 보시다시피 아직은 마찬가지로 대화가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대화가 가능하게끔 만들어 볼게요. 자, 이 대화가 안 된 이유가 왜 안 됐었냐면요, 우리 여기 보시면 1대1 채팅이란 메뉴가 있어요. 여기 메뉴 옆에 1대1 채팅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그러면 이 위쪽에 채팅 설정이 사용 안함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채팅방을 쓰지 못했던 거예요. 자, 채팅 설정을 1대1 채팅에서 채팅 설정을 누르시고요. 채팅 사용을 ON으로 바꿔주세요. 자, 그래서 채팅 가능 요일이랑 채팅 가능 시간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안에 채팅을 하는 경우는 채팅이 가능하고, 이 시간보다 지나서 채팅을 하는 경우는 채팅할 시간이 아니라는 그런 안내 메시지가 뜨기도 합니다. 근데 나는 만약 24시간 다 채팅할 거야. 그럼 24시간 요거 체크해 두시면요, 채팅을 계속 하실 수가 있고, 이거를 만약에 체크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9시부터 6시까지만 상담을 받을래. 그럼 이렇게 채팅 가능 시간 설정을 해두시면요, 그 시간 이외에 채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기본 메시지가 뜨게 된다라는 거예요. 메시지는 우리한테 전달이 돼요. 그런데 상대방이 어떤 문의를 올렸을 때 이런 문구가 뜨는 거죠.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채팅 가능 요일 설정하실 분은 요일 설정하시고요. 나는 항시 받겠다. 그럼 24시간 체크하시고요. 여기 맨 끝에 저장 버튼 한번 누르시면 되세요. 그러면 채팅 설정 정보가 수정되었습니다 라고 떴고 확인을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요거 다 하셨다면요, 다들 하셨죠? 그러면 아까 전에 여기 지금 카카오톡에 아까 친구 추가해 두었던 이 부분들을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요, 이제는 이렇게 채팅창에 깜빡깜빡 채팅을 할 수 있게 활성화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쵸? 예를 들어 반갑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서 채팅을 하면은 이렇게 채팅창에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요, 적을 필요는 없어요. 지금 요거는 아직 우리가 확인이 안 돼요. 왜냐면은 이쪽에서 실시간 알림을 크롬에다가 받을 수도 있고요. 만약 크롬으로 실시간 알림을 받을 분은 PC 알림 설정을 해서 여기서 설정을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알림을 받을 수가 있고, 근데 우리가 컴퓨터를 켜서 알림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핸드폰으로 있다가 이 알림을 받게끔 설정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할 거니까 일단은 여기
커서가 깜빡깜빡 움직이게 요렇게만 되는 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직 글 안 적으셔도 돼요. 요건 이따가 할 거예요. 저는 그 얘기인데 여기 어떤 얘기예요? 줌카페를 찾아야 돼요 제가?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요거 설정을 하기 전에 아까 채팅을 못하게 돼 있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게 지금 다들 채팅을 할 수 있게 하시게끔 말씀을 드렸고 설정을 했죠. 네. 그러면은 주니 카페를 찾아라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그 창이 어디 갔어? 잠깐만요. 이 창들에서 아까 요걸 눌렀을 때 분명히 얘가 안 떴을 건데 지금 요 깜빡거리는 게 뜨는지 그거를 그냥 가볍게 확인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뭘 찾아라가 아니라 찾아서 가입했으면 아마 요 대화창에 웰컴 메시지들이 다 도착을 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안 찾아봐도 되죠. 자, 이해되셨어요, 회원님? 제가 얘기한 거? 제가 지금 설명만 듣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줌카페나 블로그 하는 컴퓨터나 친구 등록 안 하셨어요? 안 했어요. 왜? 지금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그걸 묻는데 그걸 어디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하라고 다 얘기를 했는데 왜 안 하셨어요? 설명하면서 제가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안 하셨으면은 이게 당연히 웰컴이 안 떴겠죠. 안 왔겠죠. 자, 어디서 지금 친구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제가 이거 그래서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직접 이거를 넣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에스페란자다 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요 사람 모양을 눌러서 여기 검색창에다가 골뱅이 제가 이거를 3번이나 반복하면서 하게끔 말씀드린 거는 하시라고 한 건데 보고만 있으셨다니 이럴 수가. 자, 요렇게 해가지고 검색을 하면은 검색을 해볼 수 있고 그랬을 때 친구 등록을 하시면 친구가 추가가 된다. 그래서 그거를 서로 간에 이따가 메시지도 남길 거니까 해보시라고까지 얘기를 드렸었어요. 지금 안 하셨으면 지금 바로 해주세요. 자, 그러면 채팅 사용하는 것까지 설정을 했고요. 혹시 크롬 창에서 PC 알림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요. 여기 PC 알림 설정에서 ON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여기 PC 알림에 푸시 알림 메시지로 확인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마케팅 하실 때는 요거까지 체크해 두시면은 아무래도 플러스 친구 대화 글을 놓칠 일이 없으시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요. 자주 쓰는 답변이라는 게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내가 답변을 할 때 매크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운영 시간에 대해서 누가 물어봐요. 그러면은 매번 답하기 힘들잖아요. 그럼 여기 답변에다가 제목하고 답변 내용을 해가지고 일종의 Q&A처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메뉴가 자주 쓰는 답변이고요. 채팅방 라벨도 등록을 해 두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채팅방의 라벨이라는 건 이름, 채팅방 이름을 등록해서 이거는 어떤 채팅방이다, 뭐 이거는 뭐 등록에 대한 채팅방이다, 뭐 이런 식으로 더 구분을 한다면 구분을 해 두실 수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두 가지는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딱 뭐 예를 들어 운영시간 이렇게 물어보진 않거든요. 뭐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뭐 어떤 건 어떻게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미리 답을 적어 놓는 걸 사실 쓰기보다는 제가 해본 결과로는 입력을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쓰는 답변이 기능 자체는 되게 편하게 만든 기능이긴 한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쓰게 되진 않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스마트 채팅이라는 거가 있어요. 요거는 자동응답기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메뉴는 10개까지 설정할 수가 있는데 메뉴를 누르면은 그 메시지가 전송이 돼서 보기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이제 내 채팅방에다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 먼저 채팅방 화면에는 이런 것들이 떠요. 내가 미리 설정해 놓은 메뉴들이 이렇게 떠서
그걸 누르면은 미리 우리가 등록해놨던 답이 뜨게 그렇게 되는 게 바로 이런 Q&A형이에요. 설정을 해놓으면 메뉴를 추가해가지고 그 메뉴명을 정해서 응답 메시지가 뜨게끔 그렇게 자동 응답 메시지처럼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스마트 채팅 같은 경우도 그렇게까지 많이 쓰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원래는 이걸로 설정을 해놨다가 그냥 풀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걸로 해놓으면 안 좋은 점이 뭐냐면, 내가 채팅을 하는 창이 처음에 딱 눈에 안 띄어요. 채팅창이 여기 조그만하게 채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뜨긴 하는데, 사람들이 그것까지 체크를 해가지고 채팅을 하게 될 확률이 좀 적을 수가 있겠죠. 차라리는 그래서 이 FAQ 형식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기본 채팅을 활용을 하시는 게 더 나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1대1 채팅은 조금 이따가 채팅을 한번 해보고요. 자, 일단 친구 추가는 다 하셨을 거니까 이제 가볍게 한번 메시지를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메시지라는 메뉴로 한번 가볼까요? 잠깐만요. 요 1대1 채팅에서 요거가 이제 뭔지 좀 궁금하신 분도 있으실 거라서 한번 제가 얘기를 드려볼게요. 요 2단계 인증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 채팅을 한 화면이 나한테 바로 안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랑 채팅을 한 그런 목록들을 보고 싶을 때 2단계 인증을 해놓게 되면은 채팅한 목록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메뉴예요. 그래서 지금은 채팅을 지금 따로 안 해봤으니까 그냥 저희 학원 거로 잠깐 가서 이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2단계 인증을 하면은 카카오톡에 인증번호가 와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여기 인증번호가 4110이죠?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서 보면요. 이 부분에 인증이 풀리면서 그 전에 이렇게 상담을 했던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채팅을 이렇게 보면 이 사람하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 우리가 이렇게 나중에라도 볼 수가 있고, 메모를 더 해가지고 이 사람의 특이사항들을 적어 놓는다든지, 여기서 채팅방 라벨을 더 추가한다든지 그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메뉴예요. 근데 아무래도 개인정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아까처럼 인증을 거쳐야 내용을 볼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서로 간에 따로 채팅을 따로 안 해봤기 때문에 인증을 해도 안 보일 거라서 지금 이 부분은 제 거 그냥 이전에 상담하셨던 분들 위주로 해서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요. 막 이런 식으로 문의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친구가 아닌 분들도 얘기를 막 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 키보드 입력 시 한글 기본값으로 어떻게 설정하냐느니 이런 문의도 오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실제 친구 채팅해서 받았던 그런 내용인데 좀 기간이 오래됐다 보니까 지금 글이 지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채팅 목록이나 아니면 내가 중요 채팅이다 하면 여기 중요 채팅으로 넣어서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걸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면 중요 채팅 목록에서 이렇게 확인이 되는 그런 메뉴예요. 그래서 중요 채팅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내가 만약 이 중에서 차단을 한 거는 여기 차단 친구에서 볼 수 있는데, 가끔 이렇게 광고가 오거든요. 그럼 그런 광고들은 더 받기 싫으니까 차단 친구로 차단을 해놓으면은 여기 차단 친구 목록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요런 정도의 내용이라서 우리가 실제로 입력을 따로 안 해봤어서 요거는 제가 넘어갔고요. 이제 메시지 부분으로 가서 볼게요. 자, 메시지에서는 기본 텍스트형 메시지랑 와이드 이미지형, 와이드 리스트형 메시지가 있어요. 이 플러스 친구에서는 무료 발송 메시지를 한 달에 10,000건을 제공을 해줍니다. 이 10,000건 제공이 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4월 1일에 10,000건이 들어왔으면 4월 말일까지 10,000건이 있고요. 그 다음 5월 1일에는 다시 그게 초기화돼서 10,000건이 되는 거예요. 누적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아껴둘 필요가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요 무료 발송 메시지로 보낼 수 있는 게 요 기본 텍스트형이고요. 만약에 내가 이런 와이드 이미지형이라든지 와이드 리스트형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거는 이제 돈을 내고 하셔야 되는 그런 서비스예요. 와이드 리스트형은 요런 게 와이드 리스트형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예를 들면은 요런 맥도날드다.
그러면 이 맥도날드에서 이렇게 보낸 거 있잖아요. 요게 지금 와이드 리스트형. 와이드 리스트형을 기업형에서는 굉장히 그래도 많이 쓰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그냥 일반적인 이 기본 텍스트형도 나쁘지는 않아요. 와이드 이미지형보다 좀 좁게 나온다는 거,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무료라는 부분에서는 쓰실만 하시죠. 자, 그래서 이제 메시지 작성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광고성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체크를 하시면 요 위에가 광고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연락처가 이렇게 위에가 표시가 됩니다. 광고가 아닌 경우는 이걸 풀면은 이렇게 가요. 근데 법규에서요, 광고성 메시지는 광고라고 꼭 표시를 하게끔 법이 바뀐 지 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시 이벤트 광고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얘를 체크를 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메시지 꾸미기에서는 이미지 또는 동영상을 올릴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홈에 우리가 게시글 적은 것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누르면 권장 사이즈대로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권장 사이즈대로 제작을 하진 않을 거고요. 지금 업로드할 파일은 아까 전에 사진들 받은 것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걸 그냥 드세요. 어떻게만 나온다는 것만 일단 보려는 거니까 아무거나 이렇게 넣어 보시고요. 내용 부분에다가 이제 어떤 그 메시지에 대한 내용을 적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간단한 어떤 내용을 이렇게 한번 적어 보세요. 뭐 이런 거를 단체로 보낼 필요는 굳이는 없기는 합니다만 어떤 이벤트적인 어떤 내용들이 있다면 그거를 이제 정리해서 보내면 되겠죠. 그리고 메시지 버튼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메시지 버튼에서 포스트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 포스트가 뭐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미니홈에다가 적은 거 있죠? 그게 포스트예요. 그래서 테스트용 메시지 요거를 저는 이렇게 적어놔야 좀 눈에 띄겠네요. 자, 포스트를 여기다가 그러면 버튼명을 뭐 더 알아보기라든지 본인이 이제 포스트랑 연결될 메시지 버튼 이름을 만들어 주고요. 포스트 불러오기에서 불러오기를 누르면 아까 전에 작성한 이런 포스트 목록이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제가 친구 추가가 돼 있는 게 저희 학원 거에 친구 추가가 돼 있기 때문에 학원 걸로 제가 창을 바꿔서 포스트가 여러 개가 있는 것일 뿐이에요. 아까 전에 우리 적어본 건 테스트용 2개만 적었으니까 2개만 있겠죠? 자,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첨부를 해보세요. 여기 포스트로 해가지고 추가해 봤어요. 만약에 메시지를 2개를 넣겠다면은 메시지 버튼 2개도 가능해요. 그러면 이렇게 칸이 2칸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링크를 걸겠다. 홈페이지 가기라고 해서 만약에 링크를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면 요 버튼을 누르면 포스트인 개강 과정 안내가 보이게 되고요. 요쪽 버튼을 누르면 지금 요 링크의 주소가 연결이 돼서 들어가게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버튼을 지금 2개 만들어 보실 분은 2개 만들어 보셔도 되고 하나만 테스트 하실 분은 하나만 테스트 해 보셔도 돼요. 그래서 메시지 버튼 일단 하나 정도 만들어 보시고 포스트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포스트 불러오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불러오기를 누르면 아까 전에 작성한 포스트 2개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 개가 나오는 건 지금 저희 학원 그 플러스 친구로 제가 돌아갔기 때문에 뜨는 거고, 아까 그럼 한 개만 적으신 거죠. 하나 누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안 하셔도 돼요. 메시지 버튼 하나만 보실 분은 하나만, 2개 다 보실 분은 2개. 그거는 아까 둘 중에 결정하시면 되고, 여기 공유하기 버튼은 있음을 해두시는 게 더 낫겠죠? 그래야 이제 사람들한테 공유를 해서 보이게 할 테니까. 자, 그러고 나서 요 옆에 오른쪽 부분에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겠어요? 밑으로 내려보면 다음. 그러면 발송을 할 대상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친구 추가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한꺼번에 보낼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룹을 지정해서 그 그룹한테만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그룹이 있다, 그럼 그 그룹한테만 보내는 것도 가능하고, 지금은 모든 그룹을 정해놓고 하면요, 지금 우리 친구 추가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룹이라는 거는 친구 추가되어 있는 걸 이제 친구 그룹 관리해서 나중에 설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 그룹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한테 보내겠다, 그러면은 그룹 제외하고 발송을 해서 어떤 그룹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한테 보내겠다, 이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발송 시작 일시를 어느 날짜 몇 시 몇 분에 보내겠다 설정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여기 맨 끝에 등록 버튼을 누르시면 발송 메시지들을 보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설정 다 하신 분은 등록까지 한번 해보세요. 지금은 발송 대상 4명한테 다 보낼 거예요. 발송 대상 4명은 친구 추가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바로 보낼 거면 그렇죠. 등록 바로 눌러서 그렇죠. 확인. 이거 보낼 거면은 여기 등록 누르시면요, 요 발송이 시작됩니다 라고 하고 확인하면 이게 이제 내 친구들한테 모두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확인 눌러보시면 이런 메시지들을 다 받을 수가 있겠죠? 지금 메시지 다 왔나요? 저는 친구 그룹이 지금 안 돼 있으면 전체 지금 다 가니까, 여기 지금 다 왔네요. 멋있고 신선합니다. 커피 드시러 오세요 누르면 저희 블로그가 뜨네요. 네. 네, 잘하셨어요. 또 어디 보자. 네, 이거 텍스트형 연습 메시지라고 해서 더 배우기 누르면 이번엔 블로그 요 창이 뜨게 해주셨네요. 네, 다 일단 잘 되신 거 확인했고요. 다른 분들은 아직 안 보내보셨나요? 민규님하고 아직, 선생님은 아직 안 보내셨어요? 한번 가볍게 보내보세요. 저도 이거를 보내려고는 했는데 지금 그룹이 설정이 안 돼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전체한테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친구 그룹 관리하는 걸 잠깐 보여드리고 들어갈게요. 자, 일단 보내보신 분은 화면 보시면 되시고요. 아니면은 한번 가볍게 보내보고 계셔도 좋습니다. 저는요, 지금 요 친구로 등록이 돼 있는 사람들이요, 저희 지금 반 학생들만이 아니라 45명이 친구로 지금 등록이 돼 있대요. 그러면 만약에 그대로 보내면 전체 그 45명한테 다 가요. 그럼 나는 내가 원하는, 즉 여기 있는 이 인원들한테만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그룹을 관리해서 보내면 돼요. 친구 그룹 관리에 가면은 전체 그룹들이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만들어 놓은 친구들이 이렇게 보이고, 신규 그룹을 만들게 하면은
신규 그룹을 만들 수도 있게 이렇게 창이 뜹니다. 근데 여기서 만들 필요 없이요. 만약에 1대1 채팅에 이렇게 있는 게 있으면, 받은 게 있으면 여기서 체크 세 분이었네요. 세 명 저 추가했었어요. 그러면 여기 친구 그룹에 추가를 해서 제가 새로운 친구 그룹을 만들겠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한 그룹 설명을 적고요. 추가를 하면은 친구 그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메시지를 보낼 때 예를 들어서 이건 예전에 제가 보낸 메시지들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썼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그룹을 지정을 해서 지금 만든 요 그룹 3명한테만 보내겠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등록을 하면은 3명한테만 가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상대들한테 보내기 위해서는 여기서 그룹을 등록을 해가지고 1대1 채팅에 이렇게 뜬 메뉴에서 체크만 해서 친구 그룹에 추가하면 되니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그룹을 만들어서 그 그룹원한테만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들만 제외하고 보내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플러스 친구 같은 경우도 친구가 많을수록 유리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 마케팅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정보를 주시면서 또는 친구 추가를 하면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친구를 추가하게끔 유도를 해주세요. 물론 1대1 상담에도 상담은 가능해요.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은 내가 나중에 다시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뭐 예를 들어 뭐 이벤트적인 어떤 것들을 전달해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친구 추가를 하게끔 유도를 해주시고 상담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이번에 우리 쿠폰을 한번 만들러 가볼게요. 자, 여기 메시지랑 1대1 채팅 사이에 쿠폰이라는 메뉴 있어요. 한번 가볼까요? 자, 쿠폰을 우리가 직접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해서 공유하기를 설정하고 노출하겠다. 그럼 노출로 잡아주시면 돼요. 이 노출 설정은 뭐냐면요. 내가 이거를 노출로 해두게 되면은 카카오 서비스 안에 추천 영역에서 이 쿠폰이 노출돼서 보이는 거고요. 내가 그냥 메시지만 보내고 딴 데 노출 안 할 거야. 그럼 노출 안 함으로 체크해서 보내시면 되는 거예요. 뭐 기왕에 마케팅용이라면은 여러 군데 많이 노출될수록 좋죠? 그럼 노출이 좋은 거고, 아니면 나는 딱 내 그룹원한테만 보낼 거야. 이럴 땐 노출 안 함. 아시겠죠? 자, 마찬가지로 쿠폰을 작성을 하실 때는요.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이미지 사이즈는 기본 사이즈가 720에 720 픽셀인데요. 응모 페이지 1개, 당첨 페이지 1개 이렇게 두 가지 페이지를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원래는. 지금은 아무거나 올릴 거예요. 그래서 업로드할 파일을 선택을 하고 당첨 페이지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요. 이 응모 페이지랑 당첨 페이지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쿠폰 제목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뭐 5% 뭐 할인 쿠폰이라든지 이렇게 적고 상세 내용 아니면은 뭐 커피점이다 그러면은 쿠키 무료 증정 쿠폰 이런 거 괜찮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상세 내용에다가 그에 대한 어떤 상세적인 내용을 적어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과정 이상 등록 시 5% 할인 뭐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을 거고, 뭐 주의사항 같은 거 적을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기간, 요 응모 기간인데요. 이게 이제 쿠폰 사용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응모 기간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4월 27일부터 예를 들어서 4월 29일까지 쿠폰을 응모할 수 있고, 이 쿠폰을 응모해서 당첨이 되면은 그
그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날짜는 여기서 이제 정할 수 있죠. 그래서 얘를 뭐 5월 5일까지 쓰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만료일 설정하시고요. 쿠폰 번호는 생성을 하시는 그런 경우인데요. 자동 생성도 되고 직접 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자동 생성이 제일 편하긴 합니다. 쿠폰이 12자리 숫자로 발급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직접 쿠폰 번호를 만들겠다. 그럴 때 이제 직접 올리기를 해서 업로드를 해라 이거예요. 자동이 편해요. 알아서 임의로 생성되는 게 편하고, 발급할 쿠폰 수량 예를 들어 2개만 발급하겠다, 뭐 4개 발급하겠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날짜를 쓰는 게 아니라 옆에 여기 달력을 누르세요. 자, 그러고 응모시 당첨 확률을 정할 수 있는데 100%다 라고 하면은 선착순이에요. 만약 제가 2개 발급한다 라고 하면은 2명 들어와서 바로 발급을 하면은 선착순으로 다 발급이 되는 거, 그런 메뉴고요. 만약에 내가 50%만 당첨되게 하겠다 그러면은 뭐 4명 중에서 뭐 2명만 당첨이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확률도 내가 마음에 드는 대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일단 뭐 4개 해볼까요? 예를 들면, 자, 쿠폰 사용 장소는 온라인도 가능하고 매장도 가능해요. 온라인을 할 거면 쿠폰 번호를 입력할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 URL을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뭔가 적을 수 있는 게시판 같은 데로 연결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게시판 주소를 적고 연결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매장이다 그러면은 매장으로 해두시면 직원 확인 버튼을 눌러서 당첨을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다 활용이 가능한 그런 쿠폰인 거죠. 그래서 저장 완료를 누르시면은 쿠폰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쿠폰은 쿠폰 목록에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쿠폰이 사용이 가능한 건 사용 가능이라고 뜰 거고요. 쿠폰을 만들었는데 기간이 지난 거는 응모기간 완료, 그리고 쿠폰이 다 쓰인 거는 소진 완료, 이런 식으로 적혀져서 보이죠? 그럼 이 쿠폰을 어떻게 전달하느냐, 그거는 메시지예요. 메시지 작성을 할 때 여기서 쿠폰을 불러오게끔 메시지 버튼에서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메시지 작성 한번 해볼게요. 메시지 작성, 기본 텍스트형. 그래서 메시지는 뭐 이런 식으로 뭐 내용을 적어요. 자, 뭔가 내용을 적고 메시지 버튼은 그럼 쿠폰으로 연결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쿠폰 불러오기 해서 여기 지금 발급한 쿠폰 있죠? 사용할 수 있는 것만 이렇게 뜨니까 확인해서 선택해 주시면요, 여기 이제 선택이 돼서 들어갔을 거고, 그 다음엔 아까랑 똑같아요. 다음 눌러서 발송은 내가 전체 할 거면 전체, 아니면 내가 어떤 그룹만 따로 보낼 거다 그럼 그룹원만 보내게 이렇게 설정해서 등록하시면 쿠폰이 가겠죠. 지금 제가 보낸 사람들한테는 쿠폰이 갔을 거예요. 그거 한번 눌러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쿠폰 도착했어요? 제가 친구 추가한 사람들한테는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를 친구를 추가를 해준 사람들 3분이 있었어요. 그 3분한테만 쿠폰이 갔을 거고, 그거는 본인이 만드는 쿠폰 창이잖아요. 쿠폰 받기가 거기서 누르시는 게 아니죠. 이거는 쿠폰을 지금 만드신 거니까 저장 완료를 하셔서 쿠폰을 만드셔야죠. 위에 필수한 거 입력 안 하셨어요. 여기 입력 안 하셨어요. 개수도 없어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야 저장이 되고, 또 그림도 안 나네. 이미지 너라고 해주는 거를 넣어주세요.
넣어줘야 되는데 안 넣었어. 이렇게 골라 넣었어야 돼. 그리고 그래야 요거 쿠폰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거를 우리가 메시지에서 보내보는 걸 다시 한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에 내용 적고, 내용을 안 적어주는 거. 간단한 뭐 내용을 적고, 뭐 이미지도 이쁘게 하려면 좋고, 그다음 쿠폰을 가서 쿠폰을 불러오시는 거죠. 선택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다음 누르면 나한테 거지. 요거는 뭐냐면 여기 버튼 누르면 다음 누르면 요거 그룹 선택 전체 다 보낼 거면 전체, 전체를 아주 아니면은 몇 명한테만 할 거면 그룹에서 세분화해서 만드세요. 또 등록하면은 이게 이제 발송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음 눌러서 요거 우리 그룹 3명이 돼 있거든요. 3명한테 보낼 거예요. 발송일 시 오늘 지금 방금 지금 바로 보낼 거다. 이렇게 날짜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고 등록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쿠폰 온프는 쿠폰을 직접 눌러서 진짜 제대로 왔는지 그리고 당첨됐는지 확인도 해보세요. 온라인 주소를 적으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 쿠폰을 만드실 거라고 한다면요. 여기는 네이버.com을 적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 쿠폰을 입력할 수 있는 입력창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게시판 같은 데 그런 데에 링크 주소를 가지고 오셔서 내서 그걸 주소로 드시면 돼요. 뭐 그럴 수 있죠. 블로그에도 보면은 메모 게시판은 사람들이 입력을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쿠폰을 받으면 그 쿠폰 번호를 입력을 해줘야 우리가 확인을 하죠. 그거를 입력할 수 있는 주소를 적어주시면 돼요. 네이버라고 하면 조금 어렵고, 그죠? 메시지는 발송을 되셨을 건데 발송이 된 게 어느 분들한테 되겠어요? 4명한테 됐으면은 저도 포함되어 있네요. 선생님 이거 이렇게 아이디가 왔는데 본인한테는 안 와요, 당연히. 자, 저한테 온 거를 보시면은 테스트 중이라고 이렇게 왔어요. 더 알아보기 블로그가 이렇게 하거든요. 더 알아보기를 누르면은 컴퓨터 남보기 했던 그 블로그고요. 블로그 확인하면은 이렇게 블로그를 열어볼 수 있게 이렇게 있죠. 쿠폰은 안 받으셨어요? 네, 잘 왔어요. 도착을 했는데 본인한테는 안 왔겠죠, 당연히. 본인이 친구 추가가 안 돼 있으니까. 만약에 그걸 나도 확인해보고 싶다면은 나도 그냥 친구 추가를 내 사이트 그 플러스 친구에다가 해주세요. 그러면 나한테도 오니까 같이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까 뭐 때문에 여기서 네. 이게 아이디가 이렇게 왔는데 아, 이건 발송됐다라는 메시지를 메시지요? 보냈다라는 확인창이에요. 그래서 그거 물어보더라고. 그리고 여기 지금 본인을 친구 추가하셨으니까 여기 이제 쿠폰 확인하기 떴죠? 네. 확인하기 눌러볼까요? 쿠폰, 증정 버튼. 그럼 쿠폰 받기 하면은 와, 쿠폰 당첨됐네요. 쿠폰이 이렇게 지급이 되고 눌러보시면은 이게 이제 쿠폰 번호 보기를 하면은 이걸 이제 직원한테 이렇게 줘요. 그럼 카페 직원이 이걸 확인하고 네, 정말 축하드려요 하면은 직원 확인하면은 눌러볼래요?
처리를 하게 되면 쿠폰을 쓰게 되는 거예요. 진짜 쿠폰이에요. 네. 그러면 저는 당첨됐을까 궁금한데 일단은 아까 주니 카페 요거였죠? 주니 카페 여기 저도 쿠폰 확인하기를 눌러볼게요. 그럼 쿠폰 받기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축하합니다. 쿠폰이 채팅방으로 발송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채팅방으로 발송이 돼서 와요. 그러면 이거를 카페에 가서 이렇게 종업원한테 주면은 직원이 여기 직원 확인 버튼을 누르겠죠? 그럼 직원 확인 처리가 돼서 쿠폰 사용이 되는 거예요. 오프라인은 이렇게. 온라인은 쿠폰 번호가 떠요. 뭐 이런 식의 어떤 번호가 있게 되고요. 이 번호를 그냥 입력을 할 수 있는 그 입력창으로 연결이 되게 해서 입력을 해서 쿠폰 처리를 하는 그런 메뉴가 되죠. 한 분 더 있으니까 이것도 볼까요? 이거는 회원님 거네요. 당첨 확인. 당첨됐을까요? 아, 당첨 안 됐어요. 네. 네, 끝난 거예요. 얘는 당첨 안 된 거니까. 네, 이런 쿠폰을 만들어서 보낼 수가 있어요. 네, 되게 재밌죠? 어렵지 않죠? 자, 쿠폰까지 우리 보았고요. 쿠폰은 나중에 만들어 놓은 거는 이렇게 목록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발급이 저 같은 경우 5% 할인 쿠폰을 보냈거든요. 근데 50% 당첨 확률을 주고 보냈더니 일단은 발급된 거는 4개가 발급이 됐으나 한 명만 아마 당첨이 된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자녀 수는 3개가 남았대요. 네, 그래서 아직은 응모시장에 사용이 가능한 상식입니다. 20%니까 제가 그 20%에 못 들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재밌죠? 네, 쿠폰 같은 것도 되게 재밌는 그런 이벤트로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스마트 채팅은 지금 안 해보셔도 돼요. 근데 궁금하신 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만 제 플러스 친구의 적용만 가볍게 해볼게요. 자, 요 FAQ형이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보면요. 요 옆에 보면은 단추가 2개가 있죠. 얘는 수정하기, 얘는 시작하기예요. 근데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요 버튼이 없을 거예요. 이거는 왜 있냐면 제가 이전에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 운영 시간, 수강료 안내 제가 저번에 썼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실제 이렇게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메뉴 추가를 하면 여기다 메뉴명을 입력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특강 안내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응답 메시지에다가 한일 컴퓨터 학원 특강 안내 그래서 뭐 여기에 취업 성공 자기 이력서 작성 특강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 아니면 블로그 홈페이지형 블로그 만들기 특강 이거 홈페이지형이라고 해서 스캔을 좀 홈페이지 같은 느낌이 나게 만드는 블로그가 있거든요. 어렵지는 않은데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 과정에서는 사실 설명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특강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기로 한 상태라서 주말에 언젠가 제가 한번 특강 공지를 낼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혹시 참여가 가능하시면 그때 참여해 주시면 돼요. 지금은 아직은 예정은 아직은 없고 언제 하겠다 이거 날짜를 아직 안 잡아서 일단 요런 특강 정보가 있다면 아마 토요일날은 제가 일정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토요일날 하면 3시 이후일 거고 일요일날 하면은 뭐 가능할 것도 같아요. 근데 수요 조사를 한번 해봐야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자, 메시지 꾸미기에서 뭐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그 동영상 있으면 동영상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메시지 버튼은 어디로 연결이 되게 할지 아까와 같이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포스트면 포스트 아니면은 쿠폰이면 쿠폰 아니면 블로그에 있는 링크를 연결하겠다 그럼 링크 그래서 연결을 해 주실 수 있고요.
저는 그냥 포스트로 그냥 하나 연결해 놓아 볼게요. 여기 과정에서는 제가 만든 게 없었나 보다. 그럼 이걸로 그냥 연결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메뉴 저장하기라면요, 여기 메뉴가 이렇게 저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이 메뉴도 쓸 거야. 그럼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면은 이 세 개의 메뉴가 선택이 되어져요. 최대는 10개까지 만들 수 있다고 했고, 그래서 요 끝에 보시면 FAQ형 저장하기를 하면요, 이게 스마트형 채팅으로 설정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떻게 뜨는지 이제 화면에서 보여드리면, 자, 여기서 시작하기 이제 눌러놔 볼게요. 자, 이제 제가 공유창에서 제 거를 찾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골뱅이 한일 이런 식으로 찾아서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1대1 채팅을 누르면 여기 이렇게 떠요. 잠깐만요. 요거는 제가 글을 적어놔서 그렇고 이런 식으로 떠요. 운영시간을 누르면 운영시간에 대한 안내가 이렇게 뜨고, 만약에 특강 안내를 하면 특강 안내가 이렇게 바로 떠서 링크를 눌러서 넘어가서 볼 수 있게, 요게 이제 자동 응답형 해서, 지금 이거를 다 설정하려면 지금 또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하니까 일단은 시간이 되시면 한 번씩 집에서 연습 겸으로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제 마음에 안 드실 때는요, 여기 지금 스마트 채팅창에 가보면 여기 중지하기라고 돼 있죠. 요걸 누르면 다시 이렇게 중지해서 다시 원래 기본 채팅창이 뜨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다시 제가 들어가서 보여드리면, 이 부분에 아까 그 메뉴가 안 뜨죠. 그래서 메뉴가 뜨게 할지 안 뜨게 할지 설정하는 게 요 FAQ형인데 조금 바뀐 게 있네요. 저번에는 제가 아까 얘기 드렸듯이 여기 원래 입력하는 창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를 눌러서 대화 입력하기 뭐 이런 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조금 보기 좋게 바뀌기는 했네요. 그래서 쓰신다면은 쓰셔도 될 것 같긴 한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친구 그룹 관리는 아까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그룹을 내가 만들겠다 라고 할 때는 여기서 바로 만드시는 것보단 아마 1대1 채팅으로 받은 친구들을 체크해서 만드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용하시는 걸로 하고, 여기 홍보하기 설명드릴게요. 자, 홍보하기에서는 플러스 친구의 URL을 이렇게 링크를 복사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해서 홈 URL이 있고 채팅 URL이 있죠. 요 홈 URL을 복사하면은 아까 플러스 친구 추가하는 창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채팅 URL을 복사를 하면 채팅방으로 바로 연결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URL을 우리가 복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블로그에 게시글을 쭉 적으시다가, 예를 들어 뭐 포스트에 게시글을 쭉 적으시다가 어떤 네임카드 형식의 뭐 상담하기 버튼 같은 걸 만드셔서 그걸 눌렀을 때 이 URL이 뜨게끔, 이 URL에 연결된 채팅방이 뜨게끔 그렇게 해주시면은 홍보를 많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시면 이 링크 복사하기를 잘 활용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QR코드 다운받기의 경우는 이 지금 QR코드를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QR코드 집으로 만들어지는데, 예를 들어 내가 전단지 같은 거 또는 명함 뒷면에다가 QR코드를 박아놓고 싶다. 그러신 분들 이용하시면 돼요. 근데 QR코드로 사실 유입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쓰실 분들 쓰시면 될 것 같고요. 홍보도구 간편 만들기가 있어요. 저번에 모두 사이트에도 있었죠. 여기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디형 배너를 이렇게 얘네가 제공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홈 URL을 복사해 가지고 이미지를 저장해서 우리 위젯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죠. 그리고 문장형 배너도 있어요. 아까 얘기한 그거 네임카드 해서, 네임카드를 내가 만들 여력이 없으면 그냥 이거를 복사를 하셔도 돼요. 이걸 복사하고 URL 복사해서 요거 그림에다가 이 URL에 연결되게끔만 해주시면은 채팅방으로 넘어가게 그렇게 해주실 수가 있거든요. 네, 이것도 괜찮아요. 이미지 저장하면 바로 이렇게 PNG 파일로 저장이 되니까 그거 활용해서 쓰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커스텀형 배너, 이거는 조금 더 크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그냥 한 줄로 적혀서 나오는 거는 우리가 더 적을 난이 없잖아요. 근데 얘는 우리가 소개글을 여기다 적으면요, 뭐 이런 식으로 적었다고 쳐요. 그럼 여기 밑에 알아서 합성이 돼서 나오는 배너 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네임카드로 쓰셔도 돼요. 만약에 내가 더 이쁘게 만들 자신이 있다, 그러면 이쁘게 만드시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그럴 자신이 없어요, 아니면 빨리 써야 돼요, 그럼 얘네가 이렇게 만들어준 건 그냥 갖다 써도 되는 거죠. 어차피 카카오톡인 걸 바로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노란색에 까만색 톡이라고 적혀 있으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카카오톡인 걸 알아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면. 그래서 요거 그냥 바로 쓰셔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친구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내가 설명하겠다. 그때는 이 검색 안내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설명을 적어 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플러스 친구를 소개할 글을 여기다 적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적어서 놓고, 그 다음에 이거 이미지를 저장을 하면은 이게 이제 이미지로 저장이 되니까 내가 친구 추가하는 방법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친구 추가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간단한 안내 그림이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활용하시는 그런 메뉴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오프라인상으로도 홍보도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포스터로 우리가 바로 뽑아서 쓰실 수 있게 그렇게 A4 용지 사이즈로 딱 이쁘게 나와 있고요. 이미지 저장만 해서 바로 출력해서 쓰시면 돼요. 여기 이 내용은 내가 적고 싶은 내용을 여기다 적어서 혜택 안내 문구를 써주시면 많이 도움 되시겠죠. 아니면 데스크 옆에다가 조그만하게 이렇게 세워놓을 포스터를 뽑으셔도 돼요. 그래서 왜 프린트기가 옆에 있으면 그 프린트 옆에다가 이렇게 조그만하게 세워 놓으시면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가입하면 뭐 5% 추가 할인해 준다고 이러고 들어가서 할인 코드를 받기도 하겠죠. 스티커 라벨, 그래서 이런 라벨지로 출력을 하실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출력을 하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라벨지에 이쁘게 출력이 되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고, X배너도 있어요. 이 X배너가 뭐냐면요, 왜 거리에 보면은 가끔 이렇게 X자로 세워져 있는 배너들이 있거든요. 설명만 해서는 좀 못 알아보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요런 것들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출력을 해서 쓰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쁘게 노란색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요것만 이제 인쇄소에 맡기시면 되는 거죠. 아니면 내가 이제 재주가 있다, 예를 들어 뭐 일러스트를 다룰 수 있다든지 포토샵을 다룰 수 있다든지 하면은 이미지 소스 자체를 받아가지고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zip 파일로 제공이 되어져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폰트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보면은 AI 파일로 제공되어 있는 이미지들을 마음껏 편집을 해서 내가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통계 부분도 설명을 드려본다면, 통계는 우리 뭐 일주일 동안 또는 1개월 또는 3개월 동안 사람들이 얼마나 방문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게 그렇게 해놨어요. 제가 홈페이지 개편을 하면서 이번에는 좀 이게 눈에 안 띄게 해놨더니 상담이 좀 줄어 있는 상태고요. 그 전엔 좀 상담이 좀 있었죠? 네, 그렇게 보이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잘 보이게끔 홍보를 잘 해주시면요, 친구 추가를 하는 사람이랑 상담 문의하는 사람들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노려보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자, 홈, 포스트, 메시지 각각의 통계 다 뽑아보실 수 있고요. 관리를 보시면요, 관리자 설정을 나만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다가 관리자를 초대를 해서 여러 명이서 그 플러스 친구를 관리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을 나 혼자 다루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동업자랑 같이 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동업자도 같이 이 플러스 친구를 관리하면서 채팅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관리자를 초대해 가지고 등록을 해 두시면은 유용하게 쓰실 겁니다.
자, 캐시 관리에서는 캐시 잔액을 충전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걸 충전하셔서 나중에 메시지를 이런 와이드 리스트형으로 보내면 있어 보여요. 그죠? 예. 근데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그래서 요런 거 메시지 보내는 정도의 비용밖에 안 드니까 충분히 투자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게 이 밑에 이제 캐시 관리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공지사항 부분에 여러 가지 공지 내용들 있죠? 네, 나중에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챗봇도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톡에서 뭔가 내가 궁금한 그런 사항이 있으면 플러스 친구의 챗봇을 이용해서 채팅을 해보실 수도 있고요. 이용 가이드가 이렇게 가이드로 제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PDF로 제공이 되는 이 파일을 일일이 보셔도 되는데 그러기에는 눈이 아프고 사실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3시간 정도에 걸쳐서 좀 빨리 지금 진행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신 분은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세요.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이제 기능은 거의 다 얘기를 드렸고요. 플러스 친구는 여기서 다른 플러스 친구들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골라서 이렇게 넘어가서 볼 수도 있어요. 자,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이제 어플을 좀 하나 깔을 거예요. 자, 어플을 깔을 거니까 당연히 스마트폰에서 깔아야 되겠죠? 자, 스마트폰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다가 플러스 친구라고 적어주시면 우리 플레이 스토어에서 어플 받지 않아요? 지금 환경이 별로 안 좋은가 봐요, 와이파이가. 어쨌든 간에 그걸 받아주시면요, 요렇게 P자 모양의 플러스 친구 관리자 센터를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상담하는 곳은요, 우리가 카카오톡 창에서 상담하는 게 아니라 요 관리자 센터에서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깔려져 있어야 핸드폰에서 사람들이 문의가 왔을 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친구 관리자 센터라고 적어주세요. 그러면 요렇게 모바일 상으로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게시글을 적으실 수도 있고요. 근데 이 게시글은 카드형으로 제시는 못해요. 카드형을 만들거나 쿠폰을 바로 휴대폰으로 만들거나 이거는 안 돼요. 플러스 친구 관리자만 찍는데요? 네, 맞아요. 중단이 되는 경우는 와이파이 환경이 잠깐 끊겼다든지 뭐 그런 경우겠죠? 다시 설치를 하셔야 돼요. 네. 자, 요렇게 들어가서 보시면은 여기서 내가 요 메뉴를 관리하실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 옆에 채팅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채팅하는 창이 떠서 내가 채팅하고 싶은 사람한테 같이 채팅할 수 있는 창이 되기도 해요. 아이고, 화면을 떨어뜨렸어요. 잠깐만요. 센터가 나와요? 네. 자, 이런 식으로 보내면 카톡이 가죠? 그래서 실제로 플러스 친구에서 내가 카톡을 보낸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렇게 관리자 센터에서 보내시는 거예요. 실제 카톡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아시겠죠? 카카오톡으로 하시면 돼요. 이거 들어가셔서 여기 그리고 채팅창 보시면 이렇게 사람들이 문의한 게 있죠? 그럼 눌러가지고 여기다가 여기 눌러가지고 여기다가 채팅을 같이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이거 그렇게 어려운 시스템 아니죠? 메시지 보낸 건 여기 메시지에 가면은 내가 메시지 보낸 것들과 눌러서 보시면 발송이 얼마나 됐고 제대로 갔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어 있죠. 메시지 내용도 다시 확인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통계에 가면은 통계 정보를 다시 뽑아볼 수 있는 그런 창이 돼요. 그래서 지금 환경이
바로 이어져서 보이질 않았는데 통계에서는 그 통계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어서 요 플러스 친구를 깔아두시면 많이 활용이 가능하실 겁니다. 챗봇은 여기 있죠? 그래서 고객센터 챗봇으로 궁금하신 건 여기다가 문의해도 돼요. 예를 들어 소개에 딱 누르면은 플러스 친구에 대한 소개를 챗봇이 이렇게 알려주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사용하다가 추가적으로 좀 더 궁금한 게 있다 하면요, 이렇게 문의를 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해서 플러스 친구는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제 상담하실 때도 잘 활용을 하셨으면 하고요. 나중에 혹시 적용해 보시고자 하시는 분은요, 아까 얘기 드린 이 홍보 도구를 좀 잘 활용하셔서 요런 창을 좀 만들어서 적용하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밑에다 요거 넣는 건 그리 어렵지 않죠? 이미지 저장하시고 홈 URL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요런 거 해보시면은 확인이 가능하실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각 보시면 되긴 한데 요 끝에 부분은 조금 더 설명드려보면요, 여기는 채팅에 대한 알림, 새로운 채팅이 있는데 내가 확인을 못할 때 여기 표시가 돼서 나와요. 그리고 요거 종 모양은 뭐냐면 어떤 요 플러스 친구 자체에 어떤 바뀐 내용이라든지 상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런 게 이렇게 떠요. 그래서 뭐 삭제한 것도 이렇게 뜨고, 푸름이 제가 저번에 삭제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떠 있죠. 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설정. 그래서 계정 정보를 본다든지 이용 가이드를 본다든지 할 때 누르는 설정 창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그런 플러스 친구에 대해서는 쓰실 만큼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활용을 하셨으면 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그러면 월요일 날에는 우리 스토어팜 들어가도록 할게요.